그 다음 30페이지 경영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경영의 기원이라고 한 건 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전체 내용을 보면 경영의 기원 같으면 경영의 초 역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영이 발견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경영의 발견과 발전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지 않은 생각이 들어. 왜냐? 처음에 경영을 발견한 얘기가 나오고 1차 세계대전에 발견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몇몇 사상가들이 경영의 존재를 알게 됐다. 발견했단 말이지. 이 기원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물론 처음 알게 됐으면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 최고의 선진국에서조차 경영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상가들, 이게 학자들이겠죠. 요즘 말하면 경영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경영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선진국에조차 경영이 도대체 실체가 뭐지? 정체성이 뭐지? 그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는 거야.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경영이 뭐냐고 물을 때 당황해서 답을 못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경영이 뭔지 이거 물을 때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전체 노동력 가운데 최대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단일 집단은 미국 인구조사국이 경영자 및 전문가로 분류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력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경영이다. 경영은 역사상 처음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생산활동에 고용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 이전에 어떤 사회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지금 말해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몇 명밖에 고용할 수 없었다. 이게 뭔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 발발할 무렵에 경영의 존재가 발견됐어. 근데 경영이 뭔지 잘 몰라. 근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2000년도로 보게 되면 한 80년쯤 지났지, 그지? 1차 세계대전 1914에서 18년이니까 80년쯤 지났는데 경영이 뭔지 모르도 그 경영에 의해서 여기 말했지만 옛날에는 소수의 아주 전 인구의 1%, 2%에 불과했던 통치자들 그들이 지식근로자였는데 이제는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 33%, 35% 정도 되는 사람이 지식근로자야.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영이 처음 발견되고 사람들이 경영이 뭔지도 몰랐던 그 경영에 의해서 2000년대쯤 오니까 세상의 미국의 노동력의 3분의 1이 경영에 의해서 지식근로자가 만들어졌다. 그런 지식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 것이 뭐라고? 경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올라가요.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 여러분 다 이해될 거예요. 최근까지도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거 뭔 소리라고 했어?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경영이 처음 발견된 사람이 경영을 모르듯이 지금 2000년도 들어서 전체 인구의 노동인구 3분의 1의 지식근로자가 만들긴 했는데 아직도 그 지식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줄 모른다는 얘기야. 자, 최근까지도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가 지식근로자지? 지식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차 세계대전 때 경영이 발견돼서 경영을 몰랐듯이 지금 80년이 지나고 나서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지식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영이 지식근로자들을 어떻게 고용 창출하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 역사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18세기 중국은 유럽 전체가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 연간 대략 2만 개를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동시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국이 18세기가 100년이니까 이게 후기인지 중기인지 전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간에 18세기 내가 이 재료를 찾아보니까 18세기 말에 중국의 인구가 약 3억 정도 돌파했더라고. 18세기 전에. 18세기. 그 다음 17세기 중반에 1억 4천 정도가 됐어.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미국의 18세기 그 인구가 미국의 2000년도 인구와 비슷하다 보면 2000년도 미국 2억 8천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가 말은 아니고, 아마 18세기 아마 후반기쯤에 들어가는 그때 같아. 어떤 18세기 중국은 유럽 전체가 적은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 연간 2만 개 정도 일자리를 엘리트지. 그 당시에 엘리트. 지금 지식권력자 준하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겠죠. 뭐 좀 개념은 다르겠죠.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유럽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주니까 선망의 대상이 됐지.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인구수는 18세기 중국의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때가 2000년도로 보면 한 2억 8천 정도 되는 인구야. 지금은 이제 미국 인구가 3억 2천이더라고요. 2018년도에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억 8천, 2억 한 6, 7천 정도 되는 그때 중국 인구와 비슷한데, 그때 중국은 1년에 2만 명 정도 일자리 줬지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연간 100만 명, 50배나 많은 100만 명에 가까운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보수가 얻은 일자리를 찾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옛날 18세기 중국에서 연간 2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유럽에서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연간 100만 명이라는 대학생을 쏟아내도 다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한다고? 지식권력자가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지. 그 역할이 뭐라고? 경영이 한다소리 하고 싶은 거죠. 바로 경영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지식, 특히 첨단 지식은 언제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지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죠? 지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거 뭔 뜻이야? 지식은 뒤에 나오겠지만 경영이 개입돼야 돼. 경영자가 개입해서 지식을 연결하고 뭔가 관리하고 지도함으로써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지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오늘날 기업들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60개의 상이한 분야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1만 명 정도의 지식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 이제 한번 중견기업도 되겠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간에 일반적으로 한 60가지의 상이한 전문 지식이 한 60개 정도 된다는 거야. 이건 각자 놓으면 의미가 없어. 이걸 누가? 경제자들이 연결해서 경영을 해서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경제학자, 통계학자, 심리학자, 회계사, 기획 및 인사관리자, 인사관리 전문가 등등 뭐 굉장히 많겠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 중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존재 없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식권로도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조직에 의존해야 돼.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속에서 다른 지식권로자와 연결됨으로써 누가? 경영자 연결한단 말이죠. 경영자가 경영을 통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 지식들 연결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경영자가 개입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 중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존재 없이, 기업 없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죠. 위에 말한 것처럼. 누가 성과를 낸다?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경영자에 의해서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뭐라고?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32번째 문단. 지난 100년간의 폭발적인 교육 수준 향상이 먼저인지, 지식을 생산적인 용도에 적용한 경영이 먼저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고, 토론 끓이게 되겠죠. 교육이 먼저냐,
교육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냐? 안 그러면 경영이 지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냐? 이런 데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뭐 어떤 가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현대 경영과 현대 기업은 선진 사회가 구축한 지식 기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현대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기업 이런 때는 선진 사회가 구축한 지식 기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선진 사회가 구축한 지식 기반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 그 프로페셔널 수업 이런 걸 배웠죠. 어떤 걸 배웠어? 과거의 지식이었죠, 그치? 뭐,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 이런 지식들을, 그 다음에 수많은 장인들의 테크닉가 있다 그랬죠, 테크닉. 이런 거를 누가 지식 테크닉으로 바꿨다 그랬죠? 백과전서파라, 백과전서. 백과전서파의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루소 같은 그 당시 스학들이 테크놀로지로 바꿨지, 그치? 이런 것들이 선진사회가 구축한 지식 기반이거든. 이런 거. 이거에 근거해서 뭐가 있났다고? 산업혁명이 있났잖아, 그치? 이런 기반 위에 산업혁명이 있났단 말이야.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진사회가 구축한 지식 기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 근로자들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이고 또한 경영뿐이다. 지금 계속 나온 얘기예요. 자,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 근로자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뭐야? 매니지먼트야. 또 매니지먼트밖에 없어. 지식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지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 근로자들을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 누구라고? 경영자. 성과를 만드는 경영자야.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 근로자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고 또한 경영자들이다. 경영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장식품 또는 사치품에 불과했던 지식, 이 과거의 지식이죠. 개인의 어떤 치장거리, 개인의 어떤 그 재산, 이런 것들이 경영에 의해서 그 지식을 업무에, 경영에 적용시킴으로써 경영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장식품 또는 사치품에 불과했던 지식이 진정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개인 사유재산이 공공재산이 되고 진정한 자본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 이제 프로페셔널에서 지식의 전환 1장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읽고 공부 일이 들어오면 훨씬 좋은 거야. 세 번째 문단이에요. 31페이지. 대기업들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870년도만 해도 경영이 이처럼 발전할 것으로 예측한 기업의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통찰력이 부족했어라기보다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갑자기 무슨 얘기냐. 현대적 기업이 등장한 1870년대에 이렇게 경영이 발전할 줄 몰랐다는 거야. 그 이유는 그들에게 통찰력이 부족했어라기보다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제 1860년, 70년대겠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상설 조직은 군대뿐이었다. 그러므로 군대식 명령 및 통제에 의한 조직 구조가 대륙간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회사죠. 그러니까 군대식 철도회사, 그 다음에 강철 공장을 세우고 철강 군대식 강철 공장이죠. 피라미드식 현대은행, 피라미드식 현대은행, 피라미드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됐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명령 및 통제에 의한 조직 구조는 소수의 상급 경영층에서 명령을 내리고 다수의 하급계층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 구조의 모델이다. 그 모델은 거의 100년 동안이나 경영의 규범으로 존속하였다. 이 100년이 언제입니까? 1860년, 70년대 현대적 기업이 등장으로 나서 100년이지. 그러면 1960년, 70년대까지 한 100년 동안 경영의 모델. 그때는 조직하면 그냥 피라미드 조직 연상하는 거야. 예.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2페이지 메뉴에 그러나 명령 모델은 그 수명이 아주 길었던 것에 비해서 100년이나 됐는데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았다. 안정적이지 않아. 피라미드 조직이 원래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피라미드가 안정을 의미하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러냐? 모든 종류의 전문 지식이 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명령 모델은 거의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과거에 1860년 7년도에 육체 노동자들이 될 때는 튼튼하지. 왜? 왜 시키는 사람 됐지만. 하지만
지식 근로자들이 등장했어. 지식주의 등장해서 이 피라미드 조직에 들어오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지식 근로자들은 명령 통제에 반발하게 되죠. 그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 통제 거의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지식 근로자를 고용한 사례를 말하고 있어요. 자, 1867년 독일에서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제조회사에 고용됐다. 이 사례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1860년, 70년도에 피라미드 조직이 등장했어. 그것도 6천 노동자들이지. 근데 처음으로 지식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독일에서 이 회사가 어느 회사야? 지멘스라 했지, 지멘스. 지멘스는 1847년에 설립됐어. 그러니까 1860년, 70년도보다 한 20년 앞서 설립된 회사거든. 그 회사가 1867년에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제조회사에 고용되었다. 그냥 전부 이제 국민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그 상황에서 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이 지식근로자가 소위 고용된 거지.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 폰 헤퍼너 알테네크이었다. 그는 5년 뒤에 회사에서 연구개발 부서를 만들었고, 그냥 최초의 연구부서야. 역사상. 그냥 1867년에 취업했고, 그로부터 5년 뒤 1872년에 지멘스가 세계 최초로 연구개발부서 설립한 거야. 일종 기능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 피라미드 중에 기능별이지. 포병, 보병, 이렇게, 기마병,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이제 연구부서, 무슨 부서, 기능별로 조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부서를 만들었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기능별 전문 부서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더 큰 관점은 이 프리드리 헤프너 알테네크에서 지멘스에서 연구개발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생각에는 다른 부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연구개발 부서가 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연구개발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기능별 전문 부서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기능별 전문 부서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어떤 간에 1차 세계대전 때까지 1914년에서 18년대까지 이제 그러니까 1870년도로부터 그로부터 한 30년, 45년 정도 이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제조 분야의 기능별 부분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생산, 판매, 재무, 회계, 그리고 인사관리 부분 등 이것이 개발된 거예요. 연구개발부서가 먼저 기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생산, 판매, 재무, 회계, 그리고 인사관리 등등 부문들이 기능별로 막 생겼다. 이렇게 지금 더럽게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